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북이 글씨에 나타나는 북비의 시대적인 배경,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그리고 남북조 시대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문화적인 배경의 한 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조금 더 이 위진 남북조 시대로부터 청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글씨 서예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이른바 중국 서예사의 큰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남북서파론 북비남첨론이라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남북서파론 북비남첨론이란 것은 사실 청나라 후기에 있어서 완은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로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서변의 동향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두 논문이기 때문에 제목을 남북서파론 북비남첨론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은의 서론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서예가 크게 2대 조류를 이루는데, 그 2대 조류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북비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 북비라는 개념은 북위에 비에 새겨진 북위의 글씨라고도 할 수 있고 위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북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것은 완은이 이야기한 북비남첨론이라는 그 제목에서 나왔기 때문에 북비라는 단어를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북비라는 것은 단순히 이 북위의 글씨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북조에 걸쳐서 형성된 돌에 새겨진 제반 전체적인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말하면 조상기, 묘지명, 석비, 마예서, 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통괄해서 북비라고 부르고, 북위시대 이후에 북제, 북조 해서 이어지는 북조의 전체적인 글씨를 대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위의 남북조 시대에 글씨가 어떻게 청나라 말기까지 변하고 발전을 했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서 완은이 이야기한 남북서파론과 북비남첨론이라는 그 논문의 요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가 대표적인 것이 이 동진이라 그랬죠. 동진에서 왕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행서와 초서가 정립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쪽에 있어서는 북이라는 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서 해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동진에 이어서 송제, 양진에 이렇게 있고, 북이 뒤에 동이, 서위, 북제, 북주가 이렇게 갈려져가 있죠. 이것이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과 북이 이렇게 확연히 서체에 있어서도 확연히 구분되면서 발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오면서 동진의 왕이지 글씨가 이 뒤로 가면서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확산이 되고 북위의 글씨는 오히려 조금 쇠퇴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결정적인 것은 북위 말기에 실시된 효문제의 낙양천도를 하면서 한화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남쪽에 있는 한민족의 문화가 북위로 빨려 들어가면서 북위의 글씨가 남조화되는 그런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위의 글씨는 점차 약간씩 쇠락이 되고 왕이지를 중심으로 한 왕이지의 행초서가 확산이 되면서 이 뒤에 수대를 공기점으로 해서
당대를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송하고요. 원명을 거쳐서 청대에 이르러요. 자, 이런 시대가 있는데 북이는 북방민족이죠. 북방민족이 이렇게 수나라도 북방민족이고 당나라를 세운 당태종도 북방인입니다. 정권은 계속 북방에서 유지가 됐는데 문화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남방 문화가 점차 확대돼가고 북방 문화는 조금 쇠락했다는 것이 전체적인 동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지를 중심으로 한 이 행초서의 세계가 어떻게 해서 인기를 확산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건 역사적으로 크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동진 때 왕이지가 워낙 유명해서 송제, 양진 이 남조를 거치면서도 그 역대 제왕들이 왕이지의 글씨를 굉장히 수집하고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특히 당대에 이르러서 결정적인 한 시기를 맞는데 그것은 당나라 태종이에요. 당나라 태종이 왕이지의 글씨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왕이지의 필적을 굉장히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왕이지의 이 난정서 있죠. 우리는 난정서를 썼는데 이 난정서를 너무 좋아해서 난정서를 구해가지고 그 태종이 죽었을 때 자기 무덤에 묻어달라고 할 만큼 굉장히 태종이 왕이지의 글씨를 좋아했고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난정서가 대표적인 필적이 있고 이때 당시 태종이 수집을 한 왕이지 글씨를 그 당시 최고의 서가였던 위진과 그리고 우세남, 저수량 이런 서예가들을 시켜가지고 그 필적들을 정리하고 난정서를 임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종이 왕이지 글씨를 획기적으로 수집하고 확산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당나라 태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송대에 와서 특히 북송 때 역시 북송 때 태종이 역시 왕이지 글씨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적인 이 남조의 글씨들을 서예가나 대신들의 글씨를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전집을 내는 거죠. 좋은 글씨를 왕이지뿐만 아니고 이 남조에서 형성되었던 각종 행초서의 글씨를 일괄 모아서 하나의 합집을 만듭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왕제라는 사람이에요. 왕제라는 사람을 시켜서 서예에 관련된 것을 출판하는데 그것이 중국 서예사에 있어서 행초의 세계에서 가장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화각첩이라는 거예요. 순화각첩이라는 것을 만들므로 해서 중국 서예사에 있어서 행초서의 하나의 바이블이 되어버리고 이러한 송대에 형성된 순화각첩이 이후에 계속해서 번각이 됩니다. 계속 요새로 치면은 복사가 된다는 거죠. 번각이 돼서 청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위의 해서는 이 시대의 수당대에 와서는 북위의 글씨가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유려하게 변하면서 남조의 왕이지의 글씨는 계속 확산이 돼서 원대나 명대에 이르기까지 왕이지의 글씨를 계속 뺏기는 그러한 뉴스업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당대까지는 구양순, 우세남, 안진경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당대의 해서가 정립이 되지만은 송대 이후에는 해서가 이렇다 할 만한 예술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락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반면에 남조의 왕이지 글씨는 계속 번각이 되고 계속 복사를 해 나가면서 중국 서예사의 전체를 차지할 만큼 왕이지 글씨는 서예사에 있어서 과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온 글씨가
청대에 와서 한 번 더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청대예요. 청대는 송대에 형성된 금석학이 청대에 와서는 이 고정학이라는 게 당시 학풍이 된 거죠. 고정학이라는 것은 예문을들을 굉장히 하나하나 검증하는 그런 실제주의적인 그런 학풍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중국 역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총정리하는 그러한 시기가 청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석학이 굉장히 극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초기에 청나라 전반기 이러한 금석학과 고정학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고연무예요. 고연무가 고정학의 대표적인 출발을 해가지고 청대 후기에 와서 폭발적인 여러가지 이 고정학의 발달로 고대 여러가지 유물들이 정리가 되면서 고문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대 후반기에 와서 이러한 여러가지 서변의 자료들을 총정리해서 중국 위진남북조로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서예의 동향을 설파한 사람이 완은이에요. 완은이라는 사람이 학자예요. 경학자인데 경학에뿐만 아니라 서예에서 아주 발라서 완은이 이른바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남북서파론과 북비남천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냅니다. 북비남천론. 이 두 개의 논문을 제시해요. 완은과 더불어서 거의 동치대 사람으로서 완은보다 조금 앞섭니다만은 이 옹방강이라는 사람도 여기 보면은 이 시대를 주도했던 경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옹방강이에요. 이 옹방강과 완은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 추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줬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경학자로서도 뛰어났지만 특히 서예사의 두 대표적인 학자로 주목을 받게 되고 완은이 남북서파론과 북비남천론을 제시를 하면서 중국 서예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북서파론과 북비남천론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완은은 남북서파론 북비남천론에서 지금 청대에 이르기까지 왕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던 행서와 초서는 여러가지 시대적인 여러가지 오래된 경과를 거치면서 글씨가 많이 뺏겨 나가면서 원본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북쪽의 글씨는 당대 이후에 와서는 많이 사그러들었지만은 글씨의 가장 그 원류가 북위로부터 그 앞에 위진으로부터 북위로부터 이어진 북쪽의 예서를 이은 북위 해서의 글씨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두 개의 서파로 갈라졌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행초서를 중심으로 한 남방서와 해서를 북위시대로부터 앞에 한나라 때부터 북위를 거쳐서 당나라 때까지 이어져 왔던 북조의 해서로 이어지는 이 두 개의 유파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두 개의 서파가 형성이 됐다. 그것은 서파가 형성된 분기점은 316년 영가의 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큰 조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부적인 특징으로서 북비남첩을 주장합니다. 북쪽에서는 비에 새겨진 글씨가 기본이 되고 남쪽에서는 천이나 종이에 씌어진
첩으로 전해져 오는 글씨가 대표적이다는 그 입장을 이 두 개의 대표적인 논문에서 설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대 이후로 조금 다소 무시되고 사라진 이 북비에 대한 또는 그 이전의 한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북방 정통적인 그 글씨가 남쪽의 글씨에 비해서 더 계통을 잘 이어받고 있고 글씨의 서품도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글씨의 유파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북쪽에서는 비를 중심으로 해서 예서의 그 특징을 이어받은 북쪽의 비와 왕이지 글씨를 계통을 해서 이어져 온 남쪽의 첩파가 두 개가 있다 해서 이 두 논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완은이라는 사람이 북비 남첩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서예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합니다. 그 이전 때까지는 왕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썼던 행초서의 세계에서 전서와 예서 그리고 특히 북쪽의 북이시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유발시킴으로 해서 종전에 형성되어 왔던 행초 중심의 세계에서 이른바 전예해행초가 골고루 노출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은은 이 북비 남첩론에서 북비는 크게 봐서 전서와 예서 그리고 북비 해설을 북비라고 하고 남첩은 행서와 초서를 남첩이라 한다. 이래서 두 개의 큰 유파 두 개의 유파와 그리고 서체를 대비를 하면서 중국 서예의 5대 서체의 예술적인 완성을 보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북이해서 그리고 전서와 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면서 청대 후기에 대표적인 서예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청대의 대표적인 서예가로서 전예와 북이 해설을 재해석한 작가들이 나오죠. 전반기에 덩완백 그리고 서삼경, 오이제, 조지겸, 오창석 이러한 중국 대표의 청대 서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중국의 크게 서예사의 두 흐름은 영가의 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의 북위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그 앞에 예서와 전서 그리고 왕이지의 계통을 이은 남쪽의 행초서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되면서 북쪽은 비, 남쪽은 첩이라고 하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중국 서예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통하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동향이 청나라 후기에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완은의 서론이 수용된 것은 사실 굉장히 지금도 사실 남북 서파론 북비 남첩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책은 지금 장맹용비를 쓰려고 하지만은 장맹용비가 이러한 전체의 중국 서예사에서 흐름에 있어서 완연히 이야기하는 북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대두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청나라 후반기의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40-50년 전에 북비가 수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북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비문 중에서 조상기 묘지명 외에 비를 대표하는 것이 몇 개 있지만 그 북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장맹용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북비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나으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선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죠. 다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 북이 시대 글씨 중에서 북이 글씨의 여러 가지 장점을 취하고 있으면서 가장 예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장맹용비다. 이른바 북비의 백미가 장맹용비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져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맹용비를 쓰는 것은 중국 서해사의 크다란 흐름 중에서 북쪽에 있어서의 많은 그 필적, 뛰어난 개성적인 필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글씨를 쓰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염두를 해두면서 글씨를 써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장맹용비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완언이 이야기한 이런 남북서파론과 북비남천론이 중국 서해사에 있어서, 특히 설원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그러한 의견, 말하자면 서론이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긴 세월에 가장 대표적인 개념을 쓸 수 있는데, 중국 서해사에 있어서 위진 시대로부터 청나라 말기까지의 이르는 가장 그 대표적인 개념을 들으려면 남북서파론, 북비남천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완언의 서론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북서파론, 북비남천론은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 제3단계에서 좀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개괄만 하는 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